지난 시간에 5편 공야장 끝냈었고요. 오늘 6편 공야 들어갑니다. 350페이지요. 자, 제5편 공야장은 제4편까지의 전체 학문 체계에 대해 대화식으로 토론한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강의하는 제6편 옥야는 내용의 성격상 제5편과 맞물려 이어지는 것으로 학문 체계를 토론하고 사례를 들어 증명하는 후반부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사람에 대해 논합니다. 자왈, 옥야, 가사, 남면, 중궁, 문, 자상백자, 자왈, 가야, 간, 중궁왈, 그 경이 행간, 이임, 기민, 부력가호, 그 간이 행간, 문의 태간호, 자왈, 옹지, 언년, 자왈, 옥야, 가사남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은 영주 사람 이름입니다. 옹은 가사남면, 가히 남면하게 할 수 있다. 남면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남면은 옛날 임금들, 제왕들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남면이라고 하면은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시킬만 하다는 뜻입니다. 가사남면. 중궁문 자상백자. 중궁이 매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몽.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다. 자상백자는 사람 이름이고요. 자상이 성입니다. 복성이죠. 자왈, 가야, 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지만 간소하다. 중궁왈, 중궁이 말했다. 거경이 행간. 여기서 그는 처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의거하다, 처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공경스러우면서도 행간, 간소하다. 간소하게 행한다는 거죠. 행함이 간소하다. 그것으로서 임기민, 그렇게 그 백성에게 임한다면 불역가호,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이 행간, 간소함에 처하여서 또 간소하게 행한다면 문에 여기서 대자는 클 태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에 호까지 문에호 해가지고 뭐 하지 않은가 내지는 무엇이 아니겠는가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에 태간호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간소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왈, 옹지언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의 말이 그러하다, 맞다. 제5편이 공야장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듯이 이 편도 옹이라는 학생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공야장 편은 덕성수양의 체를 상징하는 하고, 이 옥야 편은 그 덕성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사업으로 나아가는 용을 상징합니다. 서임이죠. 옹은 공자의 학생 중 유명한 사람으로 성은 염이고 이름은 옹, 자는 중궁인데 공자보다 나이가 29세 어렸습니다. 공자가 아꼈던 제자들 중에서 공자로부터 도덕과 학문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안회였고, 간계하고 의를 좋아하며 군사방면에 제일이었던 제자는 자로였으며, 정치, 외교, 경제 방면에 제일이었던 제자는 자공이었는데, 공자가 가장 아꼈던 또 하나의 학생이 바로 여몽이었습니다. 공자는 옹은 임금을 시킬 만하다, 옥야, 가사남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면이라면 곧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릴 큰 인재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열국을 주유하던 시절 그의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공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공자는 항상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는데 그의 제자 중에는 각 나라 출신들이 모두 있었고, 또 그의 이상 국가에 필요한 각 분야의 인재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영웅은 군왕이 될 만했고 자공은 재상이, 자로는 삼군 통수가 될 만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제후국에서 공자를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자가 머물렀다 하면 그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긴장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공자를 연구해보면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공자는 나라를 차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만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보아라 하고 머리만 끄덕였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졌을 겁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어느 나라도 공자의 3천 제자를 쉽사리 감당해낼 수 없었으며 공자는 어떤 나라든 차지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공자의 그러한 도덕적 수양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공자의 덕성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올량, 공금, 신. 공자의 그러한 도덕적 수양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사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공자가 지식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결국 성인이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되었다는 것은 만약에 마음 잘못 먹었다고 그러면 한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공자의 덕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이야기겠죠. 공자는 옥야가사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웅이라는 학생은 제왕이 될 만한 인재라는 뜻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고대의 제왕은 반드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앉아야 했으며 이것은 청나라가 전복되기 전까지 수천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백성들이 정남향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에는 백성들이 만일 정남향의 집을 지으면 지방관이 상부에 보고하여 죄를 묻게 하고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집 중에 정남향의 집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야 했으며 정남향으로 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주, 현 등의 관청대문이나 혹은 신을 모신 사당은 정남향으로 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봉건 전제정치 시대 건축 방향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집들은 옛 궁전보다 높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남면이란 두 글자는 공중에서 흔히 제왕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논어 제5편과 제6편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5편에서 공여장은 죄를 범해 감옥살이를 한 사람인데도 공자는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고 제6편에서는 여몽이 제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몽은 본래 더없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빈천한 가정 출신으로 사회계급으로 말하면 하층민이었지만 그의 아들 옹은 자질이 비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로부터 계급을 그렇게 중시한 상고시대 사회에서도 공자는 결코 계급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젊은이가 인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 살펴서 그가 인재이면 그 수준에 맞추어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뒷날 공자는 여몽을 여러 차례 격려했습니다. 당연히 여몽의 잠재의식 속에는 일종의 심리, 즉 자기의 출신이나 가정이 빈천한 데 대한 심리상의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공자는 여몽에게 그런 심리를 갖지 말라,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5,
두 편의 글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로서 이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힘입어 학문과 덕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몽은 어느 날 공자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자상백자란 사람에 대하여 묻고 토론했습니다. 자상백자는 장자란 책에도 나오는데 대단히 활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춘추시대 언자인데 이 사람을 평해가지고 공자가 유방지외자라고 했습니다. 유는 논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은 이제 법규 내지는 규범, 정해진 법도 같은 거죠. 그거를 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규에 내지는 예절에 규범에 밖에서 논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틀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진 틀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 중에서도 나체로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규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이후의 문화에서 사용된 활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활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사기의 항고조에 대한 글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달은 도량이 관대한 것을 말하는데 좋게 말하면 활달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건들건들한다는 의미로 남이 어떻게 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달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건달이라고 할 때 그때도 이 달자를 씁니다. 옷을 삐딱하게 입고 넥타이를 아무렇게나 매며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넥타이가 늘 뒤집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절반은 활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상백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활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너무 간소합니다. 이 간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공자가 늘 말하는 간은 노자가 말한 금과 그 개념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글자의 정의는 고문에서는 거의 완전히 같습니다. 단지 두 글자의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공자는 자상백자는 간소함을 따랐기 때문에 일체를 간소화하여 활달에 가까웠다.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죠. 고 간단 명료하게 비평했습니다. 그러자 여몽은 자상백자의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즉, 한 지도자가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일은 자연히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일과 사회 일반의 사물을 처리하면 옳습니다. 사람이 만일 마음으로 일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 조직을 중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려는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을 간소화라고 생각하여 간소화를 실행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권모술수나 수단이 되어버려 정치적인 도덕이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지도자가 된 사람은 소위 윗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더 좋아한다. 상유호자 하필심언이라는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윗사람이 어떤 일이나 동작을 좋아하거나 어떤 일을 표방하거나 어떤 점을 제창하면
아랫사람은 너도 나도 이를 모방하고 더 열렬히 하게 되어 너무 지나치게 됩니다. 공자는 여몽의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자의 태도가 민주적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정신이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가장 유명한 제자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애공문, 제자 수기호학, 공자대왈, 유안회자호학, 불천로, 불이과, 불행단명사이, 금야 정무, 미문호학자여. 애공문, 애공이 물었다. 제자 수기호학, 제자 중에 누구 숙자죠?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대왈, 공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유안회자 호학, 안회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불천로,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으며 불행 단명사이, 불행이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금야 즉 여기서는 망자인데 여기서는 무로 읽습니다. 없을 무자로. 지금은 그런 친구가 없으니 미문호학자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노애공이 그대의 학생 중에 그대의 학문을 진정으로 개성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는 오직 아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평소 아내는 학문도통을 개성했지만 제왕이 될 재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아내에게는 사도의 풍모와 재능이 있다. 그렇지만 여몽은 군왕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회가 사람들의 스승이 될 만했던 것은 어떤 학문 덕업 때문이었을까요? 공자는 안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불천로, 같은 잘못을 거듭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이과, 불행이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불행 단명사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 금야 정무, 배움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못 들어보았습니다. 미문호학자야. 이 대화로서 학문은 결코 문학 지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거듭 저지르지 않았다. 불천로, 불이과의 6자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6자의 말은 우리가 평생토록 해도 완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이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삼천제자 중에서 아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 6자의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천노는 짜증을 함부로 내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짜증을 내는 대상은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게 제일 가장 쉽죠. 예를 들어 밖에서 분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 오늘 왜 이리 늦었어요? 하고 물을 때 아내에게 귀찮게 하지 마라 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바로 천노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당한 분을 풀 데가 없어서 아내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에 윗사람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욕을 먹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윗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여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나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일의 처리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이 역사의 대죄인이 된 것도 분풀이를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위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느끼고 온 나라를 가지고 울컥 도박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죠. 우리 윤씨 아저씨. 분풀이를 하지 않는 것, 곧 불천노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와 국왕 빌헬름 1세는 단짝이었습니다. 독일이 당시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비스마르크라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량이 크고 넓은 빌헬름 1세라는 훌륭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헬름 1세는 후궁에 돌아오면 종종 화를 내며 물건을 닥치는 대로 깨뜨리고 찻잔을 내던졌는데 한 번 아주 진귀한 그릇을 내던져 깨버렸습니다. 황후가 당신 또 비스마르크 늙은이로부터 욕먹었군요 하자 빌헬름 1세는 퉁명스레 그렇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후가 당신은 왜 늘 그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하고 묻자 빌헬름 1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수상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 있으니 자기 아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욕을 다 먹어야 해요. 그가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나서 어디다 풀겠어? 나한테 풀 수밖에 없지 않겠어? 황제인 나는 또 어디다 풀겠어? 접시를 내던질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그 황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황제와 재상 때문에 독일은 그 당시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밑에 있는 재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 제왕의 그런 관용이 없었다면 또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원장의 마황후도 역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주원장이 황제가 된 후 어느 날 후궁에서 황후와 즐겁게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원장이 무릎을 탁 치고는 기쁜 듯이 뛰면서 나 주원장이 황제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신이 구차하고 변변치 못했던 옛 시절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단히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그때 두 명의 태감이 옆에 있었는데 황제는 이들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원장이 나가자 마황후는 즉시 그 두 태감에게 황제는 곧 돌아오신다. 너희들 중 하나는 벙어리 행세를 하고 하나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은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잘 기억하고 내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황제는 밖에 나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보니 추태인지라 그 추태를 두 태감들이 밖으로 소문을 내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황제가 급히 후궁으로 돌아와 보니 두 태감 중 하나는 벙어리라서 말을 못하고 하나는 귀머거리라서 듣지 못했다고 하자 안심을 하여 아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두 태감의 머리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황후는 역사상 좋은 황후로 유명합니다. 이로써 인생의 수양과 분풀이에 대해 말했는데 일이 좀 못마땅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도 이를 반성하여 자기를 꾸짖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이끄는 지도자는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불이과입니다. 이과란 한 번 잘못을 범한 후에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아서 이번에만 피우고 다음에는 다시 피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면 또 피웁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과입니다. 공자는 안회만이 불천노, 불이과의 6자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성인이나 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노의 의미를 상세히 풀어보면 말할 것이 아주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됨과 일처리에 있어 가능한 불천노, 불의과하도록 주의하면 그것만으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불천노, 불의과에 대해 우리가 말해본 것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진지하게 연구해보면 이 두 마디 말은 모든 역사 철학을 궤괄하고 인류의 행위 철학도 궤괄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불천노, 불의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양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3 아내를 찬탄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 원천우인이라는 것도 천노의 일례입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하늘을 원망한다는 말은 한유가 공궁이 극에 달하면 하늘을 부르고 고통이 극에 달하면 부모를 부른다. 궁극적 호천, 통극적 호부모라고 했듯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또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소는 구런이 지은 장편 서정시죠. 부천자, 대저 하늘은 인지시야 사람의 시초이며 부모자, 인지보냐 부모는 사람의 근본이다. 인궁적 반본, 사람이 궁지에 이르면 반은 돌이킬 반자죠. 그래서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그 근본을 돌이켜보는 까닭에 고, 노고, 권극, 고로 피곤할 때에, 힘들고 피곤할 때에 미상, 불호천지, 일찍이 하늘을 부르지 않음이 없다. 즉 하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질통참담, 참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참담하다는 거죠. 참혹하다, 참담하다.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해지면 미상, 불호, 부모야. 부모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궁, 즉 궁지는 단지 돈이 없는 것을, 빈궁한 것을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을 궁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흔히 자기도 모르게 아 하늘이야 하고 절로 탄식하게 됩니다. 몸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에는 저절로 아이고 어머니 하고 외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자연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하늘이나 부모를 찾게 되죠. 깜짝 놀랄 때도 엄마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이것은 하늘이 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우위는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평민 문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작천난작 사월천. 작은 된다도 지을 작자지만 여기서는 하늘이 된다는 거죠. 하늘 노릇을 하는 건데 하늘 노릇도 4월 하늘 노릇이 어려워라. 그 하늘이 되는데도 4월 하늘은 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요온화 맥요한 누의 잠자죠. 누에는 온화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추운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춥기를 바라는 행인망청 농망우, 길 가는 사람 나그네는 하늘이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가 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최상당자 망엄천,
채는 딸채자, 캘채자. 그래서 상은 뽕나무 잎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잎을 따는 아낙네는 망음천, 하늘이 흐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야 일을 하기가 쉬우니까요. 땀도 덜 나고. 사정이 이러하니 하늘은 어찌해야 좋은 하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 노릇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 노릇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 힘을 다해도 원망 듣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대중의 비평을 받는 것은 더욱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천지와 같은 광대한 포용의 기계를 배우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불이과의 수양은 불천로의 지조보다 한층 더 깊은 공부입니다. 다음에는 문장의 기세가 다시 바뀌는데 논의 편성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리를 감추고 있는 묘를 더욱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